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개수행렬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상수 벡터를 모아서 만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고,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간단한 형태의 행렬로 변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간단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렬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꼴의 행렬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가우스 소거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자세하게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가우스 소거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어떤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은 이제 전체 이런 모습인데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자,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즉 왼쪽 컬럼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왼쪽에 있는 난제로 컬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즉 이거와 같은 경우는 처음 몇 개는 제로 벡터인 그런 컬럼이 앞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으로 난제로 벡터가 컬럼이 되는 그런 컬럼이 나타나는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난제로 컬럼을 먼저 찾으면, 이 녀석이 난제로 컬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분 중에는 0이 아닌 성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성분을 A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 A라고 하는 이제 그 성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1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컬럼을 찾고 그 컬럼에 0이 아닌 성분을 찾은 다음에 그 A가 포함된 행과 첫 번째 행을 교환을 하고, 그러면 A가 위치가 이제 첫 번째 행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행의 상수배, 즉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첫 번째 행의 그 leftmost 난제로 컬럼에 있는 값을 1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leftmost 난제로 컬럼을 찾고 거기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1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first row에 있는 값을 1로 만들어 주는 거다. 방법은 A를 첫 번째 행으로 옮기고 나서 element row operation type 1을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element row operation type 2를 적용을 해서 상수배를 해서 1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모습의 행렬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물론 first row에 이제 1을 만들었는데 그 first row에 1이 있는 이 leftmost 난제로 컬럼을 보면 여기 있는 1을 생각을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값들을 보면 여기 있는 값들은 이제 뭐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닌 값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우리가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1 아래쪽에 모두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2단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행의 상수배를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등등의 덧셈을 함으로 해서 여기 1이 있는 아래쪽에 있는 값들을 전부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type 3 element row operation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leftmost 난제로 컬럼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요 1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포지션에 있는 그런 값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러한 형태의 행렬을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이제 얻은 다음에 그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그 가장 왼쪽에 난제로 컬럼, 우리가 작업을 했던 이 컬럼하고 앞쪽을 제외한 나머지 이만큼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도 지금 1번, 2번을 적용한 것과 같이 이 행렬에 대해서도 컬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제로 컬럼이 처음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고 난제로 컬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있으면 그 녀석의 영위하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행에 1이 되도록 우리가 변형을 하겠습니다. 즉 처음 A라는 행렬에 대해서 1번, 2번을 적용해서 이러한 꼴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작은 행렬에 대해서도 1번, 2번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이 1이 되도록. 자,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행렬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앞쪽에 있는 값은 전부 다 0이므로 첫 번째 행은 우리가 물론 사용을 전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 아래쪽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할 텐데 그 앞쪽에 있는 이 값들은 0이므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적용을 할 때 교환을 한다거나 상수배를 한다거나 상수배를 해서 더한다거나 할 때 앞쪽 컬럼에 있는 0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즉 전체 이만큼에다가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는 것이나 이만큼에다가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행렬만을 생각을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행 바로 아래쪽에 이제 그 두 번째 행에 1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기 있는 행렬에 대해서 제로 벡터가 아닌 컬럼을 찾습니다. 먼저. 그래서 0벡터가 아닌 컬럼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행의 값을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next row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에 1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죠. 요만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leftmost possible column 난제로죠. 그 난제로 컬럼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처음 몇 개의 컬럼은 제로 벡터가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0벡터가 아닌 컬럼이 이제 찾아진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자, 물론 이제 여기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은 여기는 0이 아닌 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제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행렬만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행렬에 대해서 컬럼이 0컬럼이 아닌 제로 컬럼이 아닌 것을 이제 처음 제로 컬럼이 아닌 것을 찾았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제로 컬럼이 아닌 거니까 제로 벡터가 아닌 거니까 여기 안에는 성분 중에는 0이 아닌 성분이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b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b를 이제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행을 제외한 이제 두 번째 행으로 b를 이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해서. 그러면 b가 두 번째 행의 위치로 이제 옮겨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행의 상수 b분의 1을 곱하면 여기 있는 값을 1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즉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3번을 우리가 수행하고 나면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을 얻겠습니다. 자, 즉 첫 번째 행에 1이 있었고 그 1 밑에 0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3번을 이제 하고 나면 두 번째 행을 보면 0000 하다가 처음으로 1이 나타났는데 0이 아닌 값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어떤 값들은 물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이제 3번 단계가 끝나면 이런 형태 행렬을 얻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 있는 1을 이용을 해서 1이 포함된 이 컬럼의 아래쪽에 있는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분을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두 번째 행의 상수배를 세 번째, 네 번째 행들에 더함으로써 여기 있는 값들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ypes elementary operation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행에 1을 만든 거 아래쪽에 있는 성분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2단계에서 했던 작업과 거의 유사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단계, 4단계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런 형태, 즉 1 밑에는 전부 0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면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것이나 다시 1단계, 2단계를 거친 다음에 여기 있는 행렬에 대해서 3단계, 4단계를 거치는 것이나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4단계가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행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이제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컬럼들 중에서 제로 벡터가 아닌 컬럼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 여기 있는 행렬이 모두 0이라면, 즉 모든 컬럼이 제로 컬럼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할 일이 없습니다. 즉 모든 컬럼이 여기가 행렬이 0이라면 지금 여기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행 아래쪽에 있는 행을 보면 이미 앞에는 다 0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0이 되는 상태라면 멈추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내가 그 다음 행을 봤더니 그 다음 행에 있는 모든 성분이 0이 된다면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으니까 멈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에서는 3번, 4번의 그 스텝을 반복을 해서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제 했던 그 행 아래쪽을 봤을 때 모두 0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면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들이 요 행 아래쪽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전부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전부 0이 되면 여기도 당연히 0으로 만들어 놨을 테니까 이 전체가 전부 0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선 간단하게 이렇게 0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행 다음에 있는 모든 행들은 전부 다 제로 벡터가 되는 거죠. 즉 여기는 난제로 로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로우가 되겠습니다. 즉 3번, 4번을 반복하다가 어떤 행까지 이제 작업을 끝났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행이 전부 다 제로 벡터면 제로 로우가 되면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제로 로우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3번, 4번을 반복을 하는 것이 5번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단계를 이제 하고 나면 이러한 형태의 이제 행렬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특성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자, 대각선 아래쪽이 전부 다 0이 되는 그러한 형태, 즉 upper triangular matrix가 되고요. 그리고 제로 벡터를 행으로 갖는 제로 로우는 아래쪽에 있고 난제로 로우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행에 대해서 난제로 로우에 대해서는, 즉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 위만 보면 되겠죠? 난제로 로우에 대해서는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이 1이다 라는 겁니다. 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그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1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점점 내려가면서 봤을 때 그런 1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가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즉 1이 나타나는 그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컬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기하행 사다리꼴이기 위한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단계까지가 끝나면 기하행 사다리꼴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기하행 사다리꼴의 조건 중에서 A 조건과 C 조건,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이제 만족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그 가우스 소거법 중에서 앞쪽 단계, 즉 forward step이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요. forward step까지 하게 되면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하행 사다리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기하행 사다리꼴의 두 번째 조건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1이 나타난 컬럼을 보면 그 1이 그러니까 각각의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성분이 나타나는 그 컬럼을 보면 그 컬럼에는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이다 라는 조건이 기하행 사다리꼴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었는데요. 이 녀석은 그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두 번째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난 컬럼을 보면 이 1 아래쪽은 0이 되게 만들었지만 위에 있는 값은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은 0이지만 위쪽은 0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이 나타난 위치의 위쪽도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백워드 스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백워드 스텝은 가장 마지막 행부터, 난제로 로우 중에서 가장 마지막 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행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배를 해서 더함으로써. 자, 그것이 바로 6단계가 되겠습니다. 6단계가 위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난제로 로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제로 로우 가장 마지막 로우를 생각을 하고 그 녀석을 상수배를 이제 하는 거죠. 상수배를 한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행에다가 각각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0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단계를 통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난저 로우 중에서 가장 마지막 행은 우리가 이런 일을 끝냈으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1이 나타나는 컬럼이 있을 텐데 그 컬럼 위쪽에 있는 값들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이죠. 자, 그런 식으로 아래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할 텐데 언제 멈추게 되냐면 가장 마지막이 두 번째 행을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1 위쪽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고 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즉 7단계는 6단계를 여섯 번째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그 두 번째 행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단계가 끝난다는 얘기는 두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날 텐데 그 녀석이 나타난 컬럼을 보면 아래쪽은 0이지만 위쪽은 0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의 상수배를 첫 번째 행에 더함으로 해서 이 값도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우스 소거법이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백워드 스텝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그 주의할 것은 처음 보죠. 여기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해서 위쪽에다 더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1이 나타나는 요 앞쪽은 전부 0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행에다가 0이 아닌 마지막 행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위에다 더할 때 여기 있는 값은 0이므로 1 위쪽은 0으로 바뀌지만 그 왼쪽에 있는 컬럼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
5번 단계에서 마쳤을 때 기하행 사다리꼴의 조건이 무너지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6번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기가 000으로 바뀌지만 그 왼쪽에 있는 값들은 5단계를 마쳤을 때나 6단계를 마쳤을 때나 위쪽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7단계까지 마치더라도 여기 111이 나온 아래쪽의 모습은 5단계가 끝나고 났을 때의 모습과 이제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이쪽은 조금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0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좀 바뀔 수가 있죠.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여기가 여기까지 해서 이쪽이 5단계를 마친 후나 7단계까지 마친 후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7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기하행 사다리꼴이기 위한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하게 되고, 따라서 7단계가 끝나게 되면 여기 얻은 행렬이 기하행 사다리꼴의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포워드 스텝, 포워드 패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2단계를 통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형태로 변형이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에서 0이 아닌 난제로 첫 번째 성분은 전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갔고요. 그래서 기하행 사다리꼴이 있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한 상태로 바뀌었고요. 자, 백워드 패스까지 하고 나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백워드 패스까지 마치고 나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기하행 사다리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우스 소거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앞에서 살펴본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인데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기하행 사다리꼴의 행렬인데요. 자, 그러한 결과를 잠깐 기억을 해두면,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세어렌 3.14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하행 사다리꼴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은 어떤 행렬이든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하행 사다리꼴을 변형하는 과정은 그 가우스 소거법 자체만 보더라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기하행 사다리꼴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행 사다리꼴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Reduced Row Echelon Form은 어떠한 행렬의 기하행 사다리꼴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 보죠. 처음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하죠. 자,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제 순서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을 텐데, 어쨌거나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B라는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 때 적용하는 이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입 3를 적용을 할 때 어떤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가우스 소거법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행을 이용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값 전부 0으로 만들어 줄 때 첫 번째 행의 상수배를 두 번째 행에 먼저 더해도 좋고 첫 번째 행의 상수배를 세 번째 행에 더해서 0으로 만들어 줘도 상관이 없죠. 즉 가우스 곱합 자체가 딱 순서가 딱 하나로 고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어떤 스타라고 우리가 표기한 엘리멘트로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했더니 기하행 사다리꼴 B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자, 이때 적용한 스타라는 방법 말고 더블 스타라고 하는 또 다른 순서, 또 다른 엘리멘트로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또 C라는 기하행 사다리꼴을 얻었다고 하죠. 즉 B도 기하행 사다리꼴이고 C도 기하행 사다리꼴입니다. B하고 C 둘 다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A에 적용해서 얻은 상태라고 하죠. 그렇다면 B하고 C가 같은 행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어떤 행렬 A의 기하행 사다리꼴은 유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세어렌 3.16을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세어렌 3.16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기하행 사다리꼴이 유일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하행 사다리꼴과 관련해서 언급할 내용 중에 하나는 기하행 사다리꼴은 랭크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A가 기하행 사다리꼴의 형태인 경우에는 A의 랭크를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처음 나타난 행렬이 기하행 사다리꼴의 형태입니다. 자, 이 기하행 사다리꼴에 대해서 랭크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랭크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행의 최대 개수도 이제 랭크랑 같은데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어떤가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눈에 금방 보이나요? 그렇죠? 왜? 첫 번째 행은 처음에 0이 아닌 성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값이 전부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여기가 1인데 나머지가 전부 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은 여기가 1인데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행에다가 상수 C1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 상수 C2를 곱하고 세 번째 행에다가 상수 C3를 곱해서 다 더해보죠. 첫 번째 행을 간단하게 A1, 두 번째 행을 A2, 세 번째 행을 A3라고 부른다면 C1, A1, C2, A2, C3, A3를 계산을 해서 그것이 0, 0, 0, 0, 0이 되게 하는 C1, C2, C3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개수가 0밖에 없으면 이 세 개의 행 A1, A2, A3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C1, A1, C2, A2, C3, A3에서 첫 번째 성분을 보면 첫 번째 성분은 A1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0입니다. 따라서 이 1차 결합의 첫 번째 성분은 C1이 됩니다. 그것이 근데 0일 수밖에 없죠. 자, 1차 결합한 거에 두 번째 성분을 보죠. 자, 두 번째 성분은 여기도 0, 여기도 0인데 얘만 1입니다. 따라서 이 1차 결합의 두 번째 성분은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즉 C2가 됩니다. 그것이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성분을 보는데요. 자, 1차 결합의 네 번째 성분을 보면 여기를 보면 자,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즉 A3에서만 네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 얘하고 얘의 네 번째 성분은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전체의 네 번째 성분은 C3가 됩니다. A3의 네 번째 성분이 1이니까. 그래서 이 값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하행 사다리꼴의 모습 때문에
C1, C2, C3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A1, A2, A3 여기 있는 행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행 사다리꼴에서는 랭크를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행렬에 대해서 행을 봤을 때 제로가 되는 그런 0이 되는 그런 행은 제외하고 난제로 로우를 보고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계산하면 그것이 랭크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자, A가 다음과 같은 기하행 사다리꼴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개의 행은 제로 벡터가 아닌 행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제로 벡터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0벡터인 행이 나타납니다. 제로 행이죠. 자, 여기 난제로 로우가 모두 R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R번째 행까지는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다가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전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1이 나타나는 위치가 있을 텐데요. 그 위치를 J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첫 번째 행에서 1이 나타나는,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인 1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를 J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뭐 한 두 번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이 1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 J2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R번째, R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R번째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이 나올 텐데 그 녀석이 포함된 컬럼의 번호를 J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J1부터 JR을 생각을 해보면 J1보다는 J2가 오른쪽에 있고요. 즉 J2가 더 크고요. J2보다는 J3가 더 크고 JR이 제일 크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J1, J2, JR의 컬럼들을 보면, J1 컬럼을 보면 이 네모친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그리고 J2 컬럼을 보면 네모친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1과 R 사이의 I에 대해서, I번째 행에 대해서 JI번째 컬럼에는 I번째 행에 대해서만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JI 컬럼의 어떤 컬럼에 대해서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모두 0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기하행 사다리꼴의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행을 A1, 두 번째 행을 A2, R번째 행을 AR이라고 두고 나서 다음과 같이 A1부터 AR의 1차 결합이 0이 되는 그러한 개수 C1부터 CR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체가 이제 0벡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녀석의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행이 모두 이제 컬럼의 개수가 다 동일할 텐데요. 이 녀석의 J1 컬럼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를 보면 J1 컬럼은 지금 보는 것처럼 J1 컬럼은 첫 번째 행은 1이지만 나머지 행들은 전부 다 0입니다. 여기가. 따라서 이거 전체의 J1 컬럼의 성분은 C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J2 컬럼의 성분은 두 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의 성분인 C2가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 1차 결합의 JI번째 컬럼의 성분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I번째 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I번째 행만 남는데요. I번째 행은 CI 곱하기 AI죠. 근데 AI의 JI번째 성분이 1이 되므로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차 결합의 JI 성분은 CI 곱하기 1이 되는데 그것이 0벡터의 JI번째 성분과 같아져야 되므로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성분이 0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주어지는 행렬은 제로, 0인 행을 제외한 나머지 0이 아닌 행을 보면 그런 0이 아닌 행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리고 0인 행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행의 최대 개수가 결국은 R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를 계산할 때는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여기서 샵이라고 쓴 것은 영어 표현에서 넘버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 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rank of A는 number of non-zero rows 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행렬을 이제 elementary row operation들 적용을 해서 간단한 행렬인 기하행 사다리꼴로 이제 변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자,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고자 하는데, 이것이 약간은 좀 복잡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좀 바꿔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생각한 다음에 이것을 간단한 행렬로 이제 바꾸는 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쓰는 것이 지금 방금 정리한 가우스 소거법이죠. 자,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는 여기가 기하행 사다리꼴이 되게,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ax equal b의 연립방정식의 해 집합이나 솔루션 셋이나 a 프라임 x equal b 프라임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이나 동일합니다. 즉, 이 연립방정식과 이 연립방정식은 equivalent 합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을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간단하니까 계산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변형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한 상태에서, 즉 A', B'이 기하행 사다리꼴일 때 A', X equal B'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러한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 주어진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example 하나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우선 생각을 하죠. 자,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이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부터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기하행 사다리꼴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앞부분을 이제 A'이라고 두고 뒷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이 녀석이죠. B'이라고 이제 둔다면 이 기하행 사다리꼴이 나타내는 이제 연립방정식은 A' X equal B'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즉 첫 번째 행이 표현하는 것은 x1 더하기
2x3 마이너스 2x5가 3이다 라는 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은 x2 마이너스 x3 더하기 x5가 1이다 라는 식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행은 x4 마이너스 2x5가 2라는 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행은 어떠한 방정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 개수가 모두 0이니까 0은 여기도 0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 이퀘이션은 0 이퀘이션이라고, 제로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데 맨 마지막에는 제로 이퀘이션을 우리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x1, x2, x3, x4, x5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을 일단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근데 처음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이나 해집합이나 이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이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을 계산하면 될 텐데, 자, 여기에 우리가 기하행 사다리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행마다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이 되는데요. 즉, 3개의 행은 3개의 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각각의 식에서 1이 되는 그 변수를 생각을 해보죠. 즉, 각각의 식에서 처음 등장하는 미지수 앞에 개수가 1이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미지수는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0이니까 x1은 첫 번째 식에서만 나타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x2라는 미지수는 두 번째 식에서는 나타나지만 다른 식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x4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동그라미 친 변수가 있는가 하면 동그라미 치지 않은 변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x3, x5가 그렇습니다. 즉, 처음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x1부터 x5까지 5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이 5개의 미지수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개수가 1인데 그 개수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변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 보니까 x1, x2, x4와 x3, x5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에서 동그라미 친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1은 3의 마이너스 2x3 플러스 2x5, 그 다음에 x2는 1의 x3 마이너스 x5, x4는 2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네. 2x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것이나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식을 보면 동그라미 친 x1, x2, x3는 딱 그 하나의 식에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식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x3, x5가 만일에 이제 정해진다면 x1은 이 식에 의해서 x1 딱 정하면 되겠습니다. x2, x4도 마찬가지죠. 즉,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x3하고 x5를 정할 수만 있다면 정하고 나서 이 식에 의해서 동그라미 친 변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앞에서 5개의 미지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정하고 나면 이 식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가, 미지수가 딱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x3, x5는 특별히 조건이 없으므로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3를 t1, x5를
2라고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 이제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개수가 지금 다 실수니까 실수로 생각을 하죠. x3하고 x5를 임의의 t1, t2 실수로 정하고 나면 그 t1, t2에 따라서 이 식에 의해서 x1, x2, x4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을 우리가 t1과 t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항을 하고 나서 그 x3는 t1, x5는 t2로 바꿔서 쓰면 그 모든 그 x1부터 x5가 t1, t2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x1, x2, x4는 x3인 t1, x5인 t2로 다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각각의 그 성분을 보면은 t1이 있고 t2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t1, t2가 전혀 없는 부분과, 즉 3, 2, 여기 0이죠. 2, 여기도 0입니다. 그리고 t1이 포함된 부분, 즉 t1이 포함된 부분은 t1을 묶어내서 마이너스 2, 1, 1, 그 다음에 여기 0이네요. t1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t1이 없습니다. 그리고 t2가 있는 부분은 t2가 있는 부분끼리 이제 우리가 그 따로 분류를 한다면 t2를 이제 묶어내고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긴 0이고요. 여기가 2, 여기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상수들만 있는 부분, t1이 있는 부분, t2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t1하고 t2는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가 뭔가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t1, t2에 곱해진 벡터를 생각을 해보죠. 이 두 개의 벡터의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는 각각 0벡터가 아니면서 하나의 상수배가 다른 벡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벡터는 처음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됩니다. 즉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 ax equal b라고 한다면 그 여기 있는 두 벡터는 ax가 0이 되는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벡터가 ax equal 0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 녀석을 만족하는 솔루션 셋을 우리가 KH라고 부르면 KH는 앞에서 우리가 L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널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저가 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을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생각했던 방정식이 ax equal b였는데 지금 a하고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a 프라임, b 프라임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변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쪽 첫 번째 벡터를 u1, 두 번째 벡터를 u2라고 하면은 a, u1을 계산해 보면 0벡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앞쪽이 a죠. 요 행렬과 u1을 곱셈을 해보면 첫 번째 행을 보면 2, 3, 1, 4, 마이너스 9 하고 마이너스 2, 1, 1, 0, 0을 이제 곱하는데요. 뒤에는 0, 0이니까 앞에 3개,
231과 마이너스 2, 1, 1 곱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죠. 나머지도 해보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2도 A 곱하기 U2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U1과 U2는 AX equal 0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셋에 포함됩니다. U1과 U2는 즉 앞에서 얘기했던 KH가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즉 이 녀석을 다시 써보면 이 경우에는 F5의 원소로서 AX가 0벡터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 AX equal B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인데요. 이 솔루션 셋은 LA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데,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U1하고 U2가 솔루션입니다. KH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U1, U2가 KH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A 곱하기 U1, A 곱하기 U2를 해봐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A'하고 U1을 곱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지금 A'은 앞쪽에 있는 요 행렬인데요. 이 행렬이 0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할 텐데요.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A x equal 0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솔루션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A하고 B 대신에 이제 0벡터가 컬럼 벡터로 이제 들어가서 이게 오그멘티드 매트릭스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스 호거법을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하고 B를 늘어놓은 녀석이 A', B'으로 바뀌었을 때 A하고 0벡터를 늘어놓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 대해서 가우스 호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자, 맨 마지막 컬럼은 0이니까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적용을 할 때, 교환을 하거나 상수배를 하거나 상수배를 한 걸 더한 걸 할 때 맨 마지막 컬럼에 있는 0은 계속 0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값만 변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앞에는 어떠한 행렬로 바뀌냐면 A'으로 바뀌겠죠. A'이 기하행 사다리꼴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0인 상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AX equal 0이라는 거에서부터 기하행 사다리 가우스 호거법을 적용하면 A'하고 0벡터로 이루어진 기하행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텐데, 따라서 AX equal 0이나 A'X equal 0이나 같은 솔루션 셋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퀴벌런트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곱하기 U1이 0이고 A 곱하기 U2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대신에 A' 곱하기 U1이 0이고 A' 곱하기 U2 0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A'은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U1, U2 두 개는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KH에 속하는데요. 자, 이것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KH의 디멘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인 KH의 디멘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n-rank a죠. n은 미지수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a는 개수 행렬이죠. 여기 있는 a. 자, 물론 a의 랭크나 a'의 랭크나 마찬가지이긴 하니까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A의 랭크는 지금은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컨시스턴트한 그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A의 랭크하고 A하고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는 동일할 텐데요. 지금 이제 A하고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부터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만든 것이 아래쪽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만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한 이 행렬의 랭크나 이 행렬의 랭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의 랭크는 기하행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죠. 즉 0벡터가 아닌 행의 개수만 우리가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랭크가 지금 3이 되기 때문에 KH의 디멘전이 얼마냐면 n-3이니까 5-3이니까 그 2가 되는데요. 지금 U1과 U2의 그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당연히 2가 되는데 이 2가 결국 5 빼기 3, 즉 n-r과 같죠. 여기서 5라고 쓰는 이유는 이 연립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 n이 5가 된 거고, 이 연립방정식 개수행렬 A의 랭크가 3이어서 5 빼기 3과 이제 2가 같은 것이죠. 결국 이 녀석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디멘전입니다. 즉 U1, U2를 모아둔 이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이 집합에 속하는 그러한 그 벡터들인데요. 그 개수가 디멘전과 같으므로 따라서 U1, U2를 모아둔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잠깐 S0라고 표기를 한다면 S0는 AX equal B의 솔루션입니다. 즉 AS0가 B를 만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 전체가 임의의 T1, T2에 상관없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T1하고 T2를 특별히 0으로 해도 이 식의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S0라고 하는 것은 T1이 0이고 T2가 0일 때의 벡터가 되므로 S0는 AX equal B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마저 하고 쉬도록 하죠. 앞에서 했던 그 상황을 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 주어져 있는 행렬에 대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죠. 자,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와 동일하게 미지수가 n개, 그 다음에 식의 개수가 m개라고 하겠습니다. 즉 A는 m by n 행렬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이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서 간단한 형태의 행렬로 먼저 변형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A', B'이 최종적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의 솔루션들이나 A'X equal B'의 솔루션이나 동일한 거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해도 좋은데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조금 더 간단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얻은 A', B'이 기하행 사다리꼴이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을 겁니다. 즉, 여기에는 이제 몇 개의 난제로 로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로가 되는 그런 행들은 아래에 있을 텐데요. 지금 위에는 이제 난제로 로우를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부 다 0인 그런 행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난제로 로우가 이제 R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앞에서 기하행 사다리꼴에 대해서 이 전체 행렬의 랭크를 계산을 할 때는 난제로 로우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A', B'의 랭크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는 이제 R이라고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행을 보면은 0이 좀 앞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0이 아닌 첫 번째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1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값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도 비슷하죠. 0이 아닌 첫 번째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1이고 그 값이 나온 컬럼에는 두 번째 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도 0, 여기도 다 0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주어져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 연립방정식이 컨시스턴트한지 인컨시스턴트한지를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난제로 로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여기 그림에서는 이 녀석이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앞에 쭉 0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0이 아닌 원소가 처음 등장할 텐데, 물론 그게 1이고요. 그 녀석이 등장한 컬럼을 제2번째 컬럼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잠깐 하죠. 자, 이 제2번째 컬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A는 n by n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는 m by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컬럼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A'하고 B'도 뭐 마찬가지로 크기는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생각한 J라고 하는 그 위치가 맨 마지막 n 플러스 3번째 마지막 컬럼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그 제2번째 컬럼이 맨 마지막 컬럼이 아닌 경우, 즉 J가 1부터 N 사이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A', B' 이 기하행 사다리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 마지막 컬럼 전에 이제 여기 1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A'도 기하행 사다리꼴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0이 아닌 그런 행의 개수는 여전히 R개가 됩니다. 따라서 A'만 봤을 때도 랭크가 동일한 R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J가 n 플러스 1일 때, 즉, 그 0이 아닌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1이 나타나는 컬럼이 가장 마지막 컬럼인 경우죠. 그럴 때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A',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기하행 사다리꼴인데 그 녀석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0이 아닌 가장 마지막 행에 대해서 그 1이 나오는 위치가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오는 위치가 맨 마지막 라스트 컬럼입니다. 즉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A'인데요. 그럼 A'은 여전히 기하행 사다리꼴은 맞지만 0인 행이 조금 전과는 다르죠. 자, 맨 마지막 이 녀석은 전체를 봤을 때는 0이 아닌 행이지만 앞부분까지만 보면 이 마지막 R번째도 0인 행이 됩니다. 물론 그 전 거는 0이 아닐 거고요. 0벡터가 아닐 거고요. 따라서 A'만 보면 랭크가 하나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A'과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A'의 랭크랑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컨시스턴트 합니다. 즉, A' X equal B'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즉 가장 마지막 컬럼에 이러한 1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랭크가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다르죠? 따라서 이 녀석이 inconsistent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상황을 이제 구분해 보면, 자, 오른쪽 상황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 행인데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가장 마지막 행인데요. 그 행의 특징은
가장 마지막 컬럼에 바로 이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인 1이 나타난 그런 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컬럼, 라스트 컬럼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나는, 물론 이제 그 녀석은 이제 마지막 컬럼이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건 전부 0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난제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 컬럼에 있는 그러한 행이 나타난 경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따져보니까 처음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inconsistent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앞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consistent 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하행 사다리꼴 a' x equal b' 이라는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간단한 example에서 살펴봤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죠. 자, a',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가 지금 기하행 사다리꼴로 지금 주어진 상태인데요. 자, 그럼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1이 나타날 텐데 그 1이 나타나는 위치를 ji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r인데요. 즉 j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이 1이 나타난 컬럼의 위치를 j1,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i가 2일 때는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이 1이 나타난 컬럼의 번호를 j2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ji는 컬럼인데 어떤 컬럼이냐면 그 앞에서부터 봤을 때 i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물론 1인데요. 그 녀석이 나타나는 컬럼의 그 위치, 그 컬럼을 ji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특성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1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j1, j2, jr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경우는 그 앞에서 얘기한 inconsistent한 경우를 제외한 거니까 맨 마지막 JR은 마지막 컬럼에 있진 않을 테니까 JR은 n보다는 같거나 작은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J1부터 JR 앞에 그 example에서는 그것이 잠깐 보면 좀 한참 가야 될 텐데 여기죠? 그러니까 J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J2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J3가 4가 됩니다. 1, 2, 4가 됩니다. 근데 이 1, 2, 4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요 example 계산할 때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즉 1이 나타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 그래서 1, 2, 4 라고 하는 이 포지션, 그러니까 이 미지수들이 결국 J1부터 JR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제 미지수가 됩니다. 여기서 J1부터 JR은 1, 2, 4고요. 그래서 J1부터 JR에 대응하는 미지수하고 그렇지 않은 미지수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 미지수가 모두 n개가 있죠. 그래서 그 미지수의 첨자를 생각해 보면 1부터 n까지가 있는데 그 첨자들 중에서 J1부터 JR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여기 등장하는 1에 대응하는 그 미지수의 번호가 될 테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K1부터 Kn-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원소가 n개고요. 뒤에 있는 원소가 r개니까 나머지는 n-r개가 되는 거니까 K1부터 Kn-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우리가 x1부터 xn까지가 미지수가 있는데 이 미지수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 거죠. xj1부터
JR과 나머지 여기서는 XK1부터 XK N-R 좀 이중으로 이렇게 첨자가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한 다음에 오그멘티드 매트릭 기하행 사다리꼴에 대응하는 이제 행렬 연립방 정식을 생각을 하면 A'X B' 인데요. 자, 그 녀석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그 1에 대응하는 미지수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항을 하는 거죠. 자, 이항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친 변수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을 보면 첫 번째 식에 해당할 텐데 그 녀석은 다른 행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항을 할 때 동그라미 친 변수가 아닌 나머지 변수들만 이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항을 하고 왼쪽에 남는 변수가 xj1부터 xjr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식에서는 요 1이 의미하는 바가 1 곱하기 xj1 하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얼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동그라미 친 그러한 미지수가 아닌 이쪽 미지수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항을 하고 나면 xj1부터 xjr까지가 나머지 변수들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오른쪽은 나머지 변수인 즉 xk1부터 xkn-r로만 표현되어 있고 물론 이제 상수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을 하는 것을 찾는데 이항을 하고 나니까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 식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은 xk1부터 xkn-r이 되므로 이 변수들만 우리가 정하고 나면 나머지 xj1부터 xjr은 이 식에 의해서 그냥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그젬플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t1, t2, tn-r로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부여를 이제 하고 나면 나머지 xj1부터 xjr은 t1부터 tn-r의 1차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t1부터 tn-r과 상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x1부터 xn을 늘어놓은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모든 변수들은 xk1부터 xn-kn-r 같은 경우는 t1부터 tn-r과 동일하고 나머지는 어쨌거나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 식에는 상수와 그 다음에 t1부터 tn-r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이그젬플에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t1, t2 등 하고 뭐 상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t1, t2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없는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자, 이 식에서 t1이 있는 부분, t2가 있는 부분, tn-1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t들이 전혀 없는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s0라는 벡터, u1이라는 벡터부터 un-r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식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벡터들이 정해지겠죠. 즉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결국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솔루션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t1부터 xk1부터 xkn-r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물론 r은 이제 그 A'의 랭크이기도 하고요. 뭐 A의 랭크이기도 합니다. 혹은 A',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이기도 했었죠. 자, 물론 그 랭크는 이제 행의 개수보다는 물론 작을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꾼 다음에 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와 같이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솔루션, 일반해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너럴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한 가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S0를 생각을 해보면 T1부터 Tn-R을 전부 0으로 생각하면, 0으로 대입을 하면 이 S가 S0가 될 텐데요. 지금 T1부터 Tn-R이 어떻게 정하더라도 항상 솔루션이 된다고 했으니까 S0도 솔루션에 속합니다. 즉 S0는 주어진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의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u1부터 un-r이라는 이 벡터를 생각을 하면, 이 벡터는 앞에 example과 유사하게 베이시스가 됩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즉 KH라고 하는 것은 AX가 0이 되는 그러한 솔루션 셋을 생각한 거고요. 그거의 베이시스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하는데,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n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개의 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녀석은 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만 생각을 해도 충분한 거니까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 자체가 기하행 사다리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즉 A,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가 기하행 사다리꼴인데요.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R을 계산을 할 때, R을 쓸 때 R은 뭐였냐면 A의 랭크이기도 하지만 A하고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꾸는 과정에서 랭크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랭크랑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그 랭크를 우리가 이제 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연립방정식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때 모두 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에서 모두 0인 행은 제로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난제로 로우가 몇 개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서 난제로 이퀘이션이 몇 개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제로 이퀘이션이 R개가 있다라고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인컨시스턴트한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컨시스턴트한 경우, 즉 A의 랭크와 A와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A와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는 기하행 사다리꼴이고, 그리고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컨시스턴트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A의 랭크와 A, 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는 동일하고, 그리고 지금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에서 난제로 이퀘이션은 모두 R개가 있다. 그 변수의 개수는 n개다. 라고 할 때, 지금 위에서 A', B'을 지금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선 A의 랭크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게 아마도 R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보면 A의 랭크를 우리가 A, B 랭크,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랑 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A의 랭크나 A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는 같은데요. AB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는 지금 기하행 사다리꼴입니다. 기하행 사다리꼴의 랭크를 계산하는 방법은 난제로 로우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난제로 로우의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기하행 사다리꼴이 이제 제로 로우가 되면 그거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의 식이 제로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난제로 로우가 되면은 이 식이 그 연립방정식의 하나하나의 식을 봤을 때 그 식이 0이 아닌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 대해서 난제로 로우라고 하는 것은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는 난제로 이퀘이션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수가 동일한데 그 마지막 요 개수를 우리가 R이라고 두었으니까 이 경우에 A의 랭크는 R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너럴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앞에서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것이 이런 꼴이 되었다라고 할 때 S0는 particular 솔루션이 되고요. 그리고 U1부터 UN-R은 주어진 연립방정식, 즉 AX equal 0, B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솔루션 셋이 됩니다. 솔루션 셋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 처음에 주어진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솔루션 셋을 K라고 두고요. 그거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을 KH라고 두고 시작을 해보죠. 우선 S0가 particular 솔루션이다 라는 즉 AX equal B의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제너럴 솔루션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T1부터 Tn-R을 임의로 정하더라도 항상 솔루션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T1부터 Tn-R을 0으로 우리가 두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AX equal B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근데 모든 T1부터 Tn-R을 0으로 두면 오른쪽이 뭐랑 같죠? S0랑 같습니다. 그런데 T1부터 Tn-R에 상관없이 그 제너럴 솔루션은 항상 K에 속하는 거니까 솔루션인 거니까 AX equal B의 솔루션인 거니까 S0도 솔루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S0는 particular 솔루션이다 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 CRN 3.19에서 그 K와 KH의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연립방정식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은 특정 솔루션 S0를 하나 생각을 하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들과 S0를 더해서 모든 솔루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걸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S0와 KH에 있는 솔루션을 더하면 K에 있는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S0를 갖다가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KH에 있는 솔루션들은 K에 있는 솔루션들에다가 S0를 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집합이 속하는 원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제너럴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K의 원소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거기에 마이너스 S0를 더하면 여기가 없어지겠죠? 즉, 이 집합과 이 집합의 덧셈은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TI들은 임의의 스칼라를 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K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이 U1부터 UN-R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집합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다음과 같이 미지수의 개수 마이너스 개수 행렬 랭크랑 같은데
자, 미지수의 개수는 n이라고 두었고요. 그 다음에 랭크는 r이라고 두었죠. 자, 그런데 이 n-r이 조금 전에 했던 이 u1부터 un-r의 그 첨자하고 지금 숫자가 좀 동일한데요. 그래서 다음 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u1부터 un-r이 kh를 생성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u1부터 un-r의 1차 결합이 얘를 다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얘가 얘를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어떠한 집합이, 물론 여기 있는 그 원소들은 이제 KH에 속하는 그런 원소들일 텐데요, 당연히. 앞에서 지금 KH에 속한 원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U1부터 UN-R로 다 KH에 속하는 그런 원소입니다. 자,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성을 하는 집합에 대해서는 이 생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오른쪽 벡터 공간의 디멘전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거나.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 벡터 공간의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는데 이 녀석의 디멘전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n-r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 u1부터 un-r은 기호는 다르지만 벡터가 동일한 벡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일한 벡터라고 하더라도 u1부터 un-r의 그 원소의 개수는 최대로 n-r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같은 게 뭐 중복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n-r보다는 크다고 했으므로, 자, 첫 번째 식에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r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첨자가 n-r개가 있으니까 중간에 겹치는 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는 n-r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n-r이 되는데, u1부터 un-r이라고 하는 이 집합이 이 녀석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베이시스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생성을 하는 게 베이시스였는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데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동일하면 베이시스가 되기도 했고요. 생성을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동일하면 베이시스가 되기도 했었죠. 자, 여기서는 생성을 하고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1부터 un-r이 kh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등식이 결국 요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이 이 등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S0 particular solution이죠. 그 다음에 u1부터 un-r이 kh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니까 kh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는 u1부터 un-r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솔루션도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